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미국의 300조 원 넘게 베팅한 TSMC와 세계 2위를 노리는 알리바바의 새 AI 모델,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전용 칩 스타트업부터 매파로 돌아선 연준과 청약 500배가 몰린 중국 메모리 상장, 유럽의 알리 과징금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계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800조 반도체 호재로 땅이 묶인 광주와 7월 말 나올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캐나다의 50% 관세를 때린 트럼프와 9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 10년 새, 7번째 바뀐 영국 총리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탭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그 아래에서 파운드리와 칩 설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300조를 베팅한 TSMC, 세계 2위를 주장한 알리바바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전용 칩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미국 투자를 2,650억 달러로 대폭 늘렸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 공장 증설을 포함한 미국 총투자를 2,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복수의 생산 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센터가 포함되는데요. 회사는 AI 반도체 수요가 수년간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애리조나 1공장이 대만 공장과 대등한 성능으로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의 장기 대규모 증설은 AI 반도체 수요가 반짝 호황이 아니라 여러 해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숙련 건설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 후공정과 소재 등 지원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TSMC의 증설 확정으로 국내 소재와 장비 협력사들은 2027년까지 수주 가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한국 후방산업의 기회와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최대 규모의 AI 모델을 공개하며 세계 2위 성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가 2.4조 파라미터급 Q1 3.8 맥스를 프리뷰로 공개하며 엔스로픽 페이블5에 이은 세계 2위 성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뷰는 이미 코딩 플랫폼에서 쓸 수 있고 조만간 오픈웨이트로 배포할 계획인데요. 이는 문샷의 2.8조 파라미터 키미 K3 GAI의 GLM 공개 직후 나온 발표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중국 프런티어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선두를 따라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웨이트 전략은 폐쇄형 선두 모델과 달리 개발자 생태계를 빠르게 넓히는 무기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오픈웨이트 배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비용이 하반기부터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도전하는 전용칩 스타트업 에치드가 최대 200억 달러 밸류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트랜스포머 전용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 에치드가 최대 2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조달을 논의 중입니다. 동시에 세쿼이아 캐피털이 주도하는 약 100억 달러 밸류의 별도 라운드도 진행돼 2배 차이 가격표가 병존하는데요. 에치드의 칩은 범용 GPU와 달리 트랜스포머 연산만 직접 실행해 추론 비용과 전력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추론 전용 칩의 밸류 급등은 엔비디아 GPU 일변도였던 데이터 센터 조달 전략에 대체 옵션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트랜스포머 이외의 아키텍처가 부상하면 특화 설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위험도 함께 지적되는데요. 그래서 추론 전용 칩 경쟁은 2027년까지 글로벌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기업의 조달 전략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프런티어 모델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중국 딥시크의 V4 정식판이 7월 말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도 도는데요.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탭입니다. 물가와 금리, 메모리 공급,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까지 돈의 흐름이 얽혀 있습니다. 매파로 돌아선 연준, 청약 500배가 몰린 중국 메모리 상장, 유럽의 알리 과징금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 계약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사실상 접고 매파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사실상 철회하고 물가 상방 위험에 무게를 싣는 매파적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6월 자료 기준 PCE 물가는 3.6%, 근원 PCE는 3.3%로 목표치 2%를 크게 웃돌았고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로 동결됐는데요. 다만 6월 소비자 물가는 3.5%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연준이 인하보다 물가를 잡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둔화 신호를 보였지만 연준이 더 중시하는 PCE가 높게 유지되면서 금리 상단을 지키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미국 금리 상단이 유지되는 한 한국은행의 하반기 인하 여력과 원화 환율 방어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의 상장에 기관 청약이 배정 물량의 500배나 몰렸습니다. 중국 메모리 제조사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상하이 증시 공모에서 약 86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주문은 배정 물량의 500배를 넘어섰는데요. CXMT는 서버와 스마트폰, AI 시스템에 쓰이는 D램을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의존을 낮추려는 중국 자립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500배 청약은 중국 시장이 자국 메모리 자립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다만 CXMT는 범용 D램이 주력이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부가 HBM 영역에서는 한국 선두권과 여전히 기술 격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범용 D램 증설 자금을 확보하면서 2027년 이후 메모리 가격 하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3사는 고부가 격차 유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과 위조 상품 유통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 5천만 유로, 약 6억 3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근거는 대형 플랫폼의 강화된 의무를 지우는 디지털 서비스법인데요. 아마존과 테무, 쉬인, 이베이 등 다른 플랫폼도 유사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관리 책임을 실제 과징금으로 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가 공세로 유럽 시장을 파고들던 중국계 플랫폼에 특히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유럽 판매 비중이 있는 국내 이커머스와 셀러도 연내 판매자 검증과 상품 스크리닝 체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 허세이시 텍사스 초대형 캠퍼스에 98억 달러 규모의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세이시 투자 적격 등급 고객과 98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15년 임대 계약을 맺으며 텍사스 비컨 포인트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전량 계약 완료했습니다. 고객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와 기간으로 볼 때 하이퍼스케일러급으로 추정되는데요. 1기가와트는 대형 산업단지에 맞먹는 전력 수요입니다. 핵심은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의 승부가 부지나 건물이 아니라 전력 확보 능력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1기가와트 규모를 안정적으로 되는 곳만이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을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력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진입 장벽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부지와 전력 인허가 경쟁이 2027년까지 심화될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사업 부문을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 조정한다는 설이 흘러나옵니다. 또 일부 기관이 빅테크 AI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회사와 기관의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탭입니다. 반도체 호재와 세제 개편이 시장의 두 축입니다. 800조 호재로 땅이 묶인 광주와 7월 말 나올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짚어보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호재가 뜬 광주에서 정부가 대규모 땅을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고 분양 경쟁이 달아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을 포함한 총 364제곱킬로미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2년인데요.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된 뒤 광주 봉선동과 상무지구에서는 매수 문의가 급증했고 건설사들은 고액 연봉 연구 인력을 겨냥한 하이엔드 아파트 공급 경쟁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고용과 배후 수요를 만들어 인접 주거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대표적 개발 호재입니다. 정부가 땅을 미리 묶은 건 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인데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2028년까지 묶이면서 투자 수요는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 유입보다 분양이 먼저 몰리면 몇 년 뒤 입주장에서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께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방향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완화해 두 세목 간 균형을 맞추는 쪽인데요. 구 부총리는 주택은 매수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조합은 집을 오래 깔고 앉는 부담은 키우고 사고파는 문턱은 낮춰 매물을 유도하려는 설계입니다. 다만 발표 전까지는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7월 말 개편안 공개까지 다주택자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8월 이전 매물 출회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과 함께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또 추가 규제 지역 지정 후보지가 거론되는데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국제 탭입니다. 관세와 전쟁, 정권 교체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50% 관세를 때린 트럼프, 9일째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 그리고 10년 새 7번째 바뀐 영국 총리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시자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대부분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분야에서 미국 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농산물 공급망이 양국에 걸쳐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동맹이자 최대 교역국에도 50% 관세를 매겼다는 건 트럼프 통상 압박에 선격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북미 전역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 설계한 산업일수록 부품이 국경을 오갈 때마다 관세가 붙어 충격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북미 공급망의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은 원산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9일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협상 결렬이 그 발단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9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평화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양해각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것이 교전 재개의 직접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의 주요 수출 항로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배럴당 82달러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는 세계 원유와 물류의 요충지라 충돌 장기화는 곧바로 에너지와 운임 시장의 리스크로 번집니다. 협상 결렬로 단기 진정 기대가 꺾이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홍해와 호르무즈 항로 위험이 지속되면 국내 정유와 해운, 항공의 원가와 운임 부담이 3분기에 즉시 반영됩니다. 영국이 앤디 버넘을 새 총리로 맞으며 10년 새 7번째 총리 교체를 겪었습니다. 영국이 앤디 버넘을 새 총리로 맞으며 최근 10년 사이 7번째 총리 교체를 겪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는 소속 정당인 노동당 내부에 의해 축출된 뒤 찰스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고 국왕은 버넘에게 새 내각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집권당이 임기 중 자당 대표를 교체하는 방식의 정권 이양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잦은 총리 교체는 정책의 연속성을 흔들어 세금과 재정, 산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가을 예산안을 앞둔 시점이라 시장은 불확실성을 경계하는데요. 그래서 잦은 정권 교체가 정책 연속성을 흔들면서 영국 자산의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을 예산안까지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홍해 항로가 봉쇄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설도 다시 거론되는데요. 실행과 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